저는 어린 시절을 감사하게도 비교적 윤택하게 자랐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와 전업주부였던 엄마께서 저희 3남매를 정말 물심양면 헌신적으로 온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고, 네, 그렇게 저희는 부족함이 없이 유년 시절을 좀 넉넉하게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가야금을 전공을 했고, 저희 엄마께서도 취미로 배우시던 붓글씨를 한 20년 넘게 하시더니 서예가로 활동하시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도 하시고 그렇게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내가 뭘 하고 싶다, 뭘 갖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께서 뭐 그거 꼭 해야겠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부모가 되면 다 그렇게 되나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한 가정의 가장이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대여섯 식구가 이렇게 잘 충분히 먹고 또 열심히 모아서 또 집도 사고 뭐 그럴 수 있는 그렇게 살아지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학자금 융자로 시작해서 빚쟁이가 만나서 결혼을 한 다음에도 애를 낳고 집을 장만한다는 거는 뭐 꿈도 못 꾸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렇게 철없는 청년기를 좀 오래 누리다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이 늦다 보니까 당연히 출산도 친구들보다 많이 늦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우리 부모님 같은 부모는 못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훨씬 더 못 누리고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슬펐습니다. 그렇게 주부가 되면서 걱정되는 것이 참 많았지만 그 중에 진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오늘 저녁 뭐 해 먹을까 부터 시작해서요. 생활비 걱정, 육아에서 교육으로 넘어가는 자녀들 걱정, 노후 걱정, 부모님 걱정, 건강 걱정 등등 사실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대체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양육비 계산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 요람에서 대학까지 아주 세세하게 부모의 니즈에 맞게 항목을 넣고 뺏고 하면서 자세히 계산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임신부터 출산까지가 1단계, 출산해서 첫 돌까지가 2단계, 첫 돌 지나 초등학교 입학까지가 3단계,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까지가 4단계. 이렇게 해서 내가 우리 아이를 뭐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낼 것인지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낼 것인지부터 세세하게 입맛대로 골라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한 아이당 한 6억 5천 정도 들더라고요. 저는 애가 둘이니까 13억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든든하게 지켜주시던 저희 친정 아빠께서 사업 스트레스로 쓰러지시면서 정말 제대로 현실 점검이 됐었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연세셨고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면서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 끊이지 않는 걱정들과 풀리지 않는 숙제들로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을 즈음에 저희 친언니로부터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두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고 곧 초등학교에도 가고 중학교에도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점점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공을 살려서 방과 후 교사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다가 작은 프랜차이즈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어느 날 저희 언니가 일단 네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단 돈이 안 들고 그리고 잘 되면 대박인데 혹시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프랜차이즈를 알아봐도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해서요. 저는 몇 번의 거절 끝에 오늘 같은 이런 랠리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사업 설명을 듣고요. 성공자의 스피치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가슴이 온갖 희망으로 가득 차서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왜 처음 남자분들이 당구를 배울 때 누우면 이게 천정이 당구 다리로 보이면서 막 공들이 내가 이렇게 치는 대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상상들을 한다고 하죠. 그날 제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눈 감고 동그라미 안에 온갖 내 친구들의 이름을 죄다 쌓아 넣으면서 네트를 짜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저의 아메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전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감기로 매달 가던 병원을 안 가게 되고요.
1년 동안 병원을 안 가니까 의무 기록이 1년 동안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전화를 저희 남편에게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전화를 받고 나서 아, 진짜 이 제품이 진짜 좋구나. 우리 애들이 진짜 병원을 안 갔구나. 그러면서 제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갖고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순간순간 힘들었던 적도 정말 많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꾸준히 해왔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요. 유치원 다니던 큰딸은 올해 중학생이 되었고요. 어린 시절 저를 정성으로 키워주셨던 저희 부모님들은 이렇게 점점 쇠약해져 가고 계십니다. 친정아버지는 이제 치매가 점점 진행이 되어가지고 당신 자신만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오락가락 하십니다. 곁에서 아버지를 그림자처럼 보살피시는 엄마도 이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가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이 부모님이 늙어가시는 속도보다 빨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짧은 머뭇거림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사진을 보시다시피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또 성향이 또 극과 극입니다. 딸아이는 시험 한 개만 틀려오면 문을 콕 닫고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제 애를 태우는데요. 아들 녀석은 시험 봤는데 엄마 나 몇 개 안 틀렸어. 그러면서 신이 나서 엄마 저 게임해도 되냐고 해맑게 웃는 그런 아이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 혹시 유학의 꿈을 갖는다면 그때는 또 계산이 달라지겠구나. 아니 계산하면 답이나 나올까? 저는 그 당시에 이런저런 걱정으로 지금과는 다른 삶을 좀 살아보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아메이 사업을 딱 결단한 후부터 저는 늘 스폰서 옆에서 꾸준히 배우고 익히면서 한 발 한 발 성장해 나갔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교육 사업이고 또 복제 사업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결심했을 때 사실 가장 큰 위안이 되었던 거는 바로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같이 하는, 함께 하는 사업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는 스폰서님이 계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열심으로 함께 해나가는 형제그룹 사장님들이 사실 저에게 힘들 때 굉장히 큰 위로가 됐고요.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와 파트너가 한 방향을 보고 서로 함께 해나가는 것,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스폰서님들의 생각과 습관을 좀 배우면서 늘 함께 여행 다니고 싶습니다. 제대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중해 크루즈를 타고 함께 여행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뽀글뽀글 파마하고 아이들 키우던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그런데 아메이 시스템 안에서 미래 트렌드를 읽고 배우며 성장해서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제가 뉴사파이어 성취했을 때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서 핸드라이징 했던 모습입니다. 저와 제 남편이 참 행복했고요. 가슴 벅찼었던 그 순간이에요. 다시 봐도 참 네, 아마 제가 곧 에머럴드를 성취할 건데요. 그때도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멋진 시스템과 최고의 팀이 있고요. 또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3% 뉴핀으로 축하를 받으실 분들도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고 믿고요. 머뭇거리지 말고 제대로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면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해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냅시다. 이것으로 제 Y 아메이를 마치겠습니다.